남자이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어엿한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딸을 둘을 둔 딸부자 아빠인데요. 큰아이는 올해 대회생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둘 다 이제는 다 큰 숙녀들이라 예전만큼 애교도 없고 같이 있으면 서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제 눈엔 마냥 애기를 같네요. 저는 애들 엄마 소개를 저희 형수를 통해 받게 되었어요. 애들 엄마 얘기를 하기 전에 형수와 형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형은 형수를 과외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형이 공부를 꽤 잘해 서울에 있는 데에 다녔거든요. 같은 형제지만 저랑 많이 다른 형이었어요. 동네에서도 꽤 소문난 수계여서 형이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왔다 하면 동네 중고등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들 옆구리에 문제집을 하나씩 끼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는 워낙 공부보다는 축구나 뜀박질을 하는 게 더 재밌었기에 방학 때만 되면 운동장에서 불을 차기기 바빴어요. 저랑 동창인 친구들도 다 절 보며 야 용서가 네 형은 대까지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죠. 학교 선생님도 그랬으니까요. 하도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그런가 10대 때는 형이 싫었어요. 형이 딱히 저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형이 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형을 선망하기도 했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시 분들이셔서 그런가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딱히 저한테도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되려 농사일이나 배워서 일손 하나 더 생기면 좋다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만날 절 보며 나중에 네 형은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대기업인가 뭔가 거기에 취직한다니께 농사일은 안 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 너라도 농사일을 좀 도우면 가난한 우리 집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농사일도 가난한 집안 상황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형은 다르더라고요. 맞이라서 그런가. 이런 가난한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입학과 동시에 과외를 엄청만 하고 다녔어요. 형 말로는 그 당시에도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부잣집 자녀들은 다들 과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실력만 좋으면 아중마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과외를 3, 4개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형은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 인간이 맞았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바쁘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도 잘 내려오지 않고 돈은 아버지 통장에 붙여드리며 명절 때 나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명절 때마다 형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곤 했는데 그때 형의 속 얘기를 많이 듣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가 모르는 형의 속마음도 저는 알고 있었죠. 부모님은 형이 대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 사실 형은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용서가 사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냥 졸렁하면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했지만 실은 어렸을 때부터 읽혔던 거야. 근데 법조인이 되려면 사고시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하다 보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은 누가 벌고 네 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냐. 그래서 요즘 나도 생각이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형의 속내를 듣곤 형, 난 대학 안 가. 내간 형처럼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끈기가 있는도 아니고 옆네 공부랑은 안 친한 거 몰라 난 어차피 대학 안 갈 게니까 내 대학 등록금은 척청하지 말고 형이 하고 싶은 게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 형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옛날에 형 같았으면 그게 무슨 소리 나고 절대적으로 대학은 가야 된다고 고함을 쳤을 텐데 그때의 형은 그냥 가만히 제 말만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의 모습에 정말로 형이 간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형이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했죠. 하지만 이런 착실하고 바른 형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에 생기고야 말았어요. 형의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 생기게 되었죠. 바로 그 형이 과외를 시키던 17살짜리 여자애가 임신이 된 겁니다. 철없는 여고생과 건장한 22살의 남자가 그런 사고를 치게 된 거죠. 그 다음 해 명절 때 형은 배불뚝이가 된 본인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는 들고 있던 빗자루로 형을 내리치셨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 뒤에서 뻐끔뻐끔 연달아 출담배만 피워대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난리통에 배가 부른 형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형수는 저보다도 3살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저 말없이 울기만 하는데 저는 그런 형수에게 손수건을 내주며 울지 마라고 엄마가 울면 내도 운다고 했죠. 그러니 그 말에 더 엉엉거리며 울더라고요. 딱 17살짜리 고등학생이었시오. 형수는 딱 봐도 서울의 부잣집 딸 갑합합 났어요. 허름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새하얀 얼굴에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깨끗한 손이 그걸 증명하는 듯 했죠. 한바탕 엄마의 소동이 잡잡해지고 나서야 형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5살이나 어린 형수가 먼저 형을 동경하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저희 형을 단지 과외 선생님 그 이상으로 생각했다는데 형도 잘못된 사이인 걸 알면서도 이런 사단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곤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형수 부모님은 형을 신고한다는 둥, 가만히 안 두겠다는 둥, 본인 딸한테 병원까지 가자는 말을 했다요. 그리고 장인되는 사람이 형에게 손을 올리니 형수가 본인 아버지를 가로막으며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때릴 거면 나를 때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수 부모님은 완전히 뒷목 잡고 본인 딸이랑 형이랑 패어 놓으려고 하니 형수가 이 사람이랑 나랑 패어 놓는 순간 나는 저 세상 사람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엄포를 놨대요. 그러니 부모이기는 자식 없다고 결국 형수 부모님도 지금쯤 나가버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랑 완전히 남남이라고 연 끊고 사는 거라고 더 우리랑 연 끊고 살 수 있냐고 해도 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는데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없으니 결국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엄마는 그 말을 쭉 듣고는 바닥을 몇 번이나 치며 어쩌겠냐고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지 하셨고 형수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제냐고 두 애를 같이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대요. 그러니 형수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갖은 모진 소리를 하시며 딸 하나 없는 셈 칠 거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어린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검정고시니까지 다 치르게 했죠. 하필이면 그때 또 형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엄마는 다 늙어서 애를 또 하나 키우는 기분이라며 평생을 속 한 번 식인 적 없던 놈이 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부모 속을 이냐며 한탄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수도 저희 엄마 눈치를 무진장 많이 왔는데 저는 그런 어린 형수가 안쓰러워 엄마에게 눈칫밥을 먹을 때마다 형수를 살짝 데리고 나와 과일이라도 하다 사주며 달래주곤 했죠. 형수는 항상 절 보며 아주버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다고 이 집남들은 닿을 성품이 이렇게 팥듯한 것 같다며 나중에 제가 아주 좋은 여자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흘려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제게 여자를 한 명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형수님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어요. 형수님이 조카를 출산하고 3년 뒤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형수님의 쌍둥이 여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동안에는 형수님과 전화와 편지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쌍둥이 여동생이 20살이 되면서 집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 제일 먼저 본인 언니를 보은 거였죠.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님이 쌍둥이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며칠 있다가 간다고 했는데 그때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본인 동생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형수님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던 여동생이 점점 맘에 들기 시작했어요. 같은 쌍둥이인데도 저희 형수님은 대차고 씩씩했는데 여동생은 조용조용하며 굉장히 사근사근한 성격이었어요. 저도 이런 형수님의 동생한테 마음이 뺏겼고 곧 제 아내기 되었죠. 저희는 말 그대로 겹사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 아내와 딱 4년 연애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왼수 같은 인간들에게 두 딸을 다 뺏겼다며 아내에게도 어떻게 너마저 저 집안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해? 네 언니가 그러자고 하디?
그 양마 같은가 아주 지 동생까지 망쳐 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는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돼요 라고 하셨죠. 저는 어떻게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부단히도 외를 썼고 드디어 제 진실을 알아주신 장인어른께서 6개월 만에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라고 하셨죠. 첫째 때는 결혼식 하나 제대로 못 해준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처음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시면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수님 또한 7년 만에 본인 부모님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장모님이 형과 형수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생각보다 둘이 잘 살고 있었다면 되려 좋아하셨어요. 아주 우여곡절이었지만 해피 엔딩이었죠. 그리고 영원히 해피엔딩일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네 부부는 3달에 한 번씩은 꼭 국내 여행을 같이 가곤 해요. 저희 딸들과 조카딸도 서로 자매처럼 잘 지냈기에 같이 모이고 뭉치는 걸 잘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형이 회사에서 콘도면 놀이동산 티켓이며 직원들한테 많이 나눠줘서 그 덕을 저희 가족도 같이 요곤 했죠. 그러던 2017년 여름 휴가 때 저희는 또 같이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부부끼리만 가게 되었는데 애들은 머리가 크다 보니까 다들 바빠서 못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끼리라도 가자고 했고 강원도로 동해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찍 퇴근을 해 먼저 가서 낚시라도 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집에서 살 일을 하는 형수님이 자기도 먼저 가서 식사랑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12.17 그래서 형수님을 모시고 선발대로 일찍이 강원도로 출발을 했어요. 제 아내와 형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짐을 챙겨 후발대로 오기로 했고요. 저는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낚시대를 챙겨 바다로 갔는 일마한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도 못하고 바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형수님은 벌써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의 아내와 형이 걱정이 돼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조심히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근데 순간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형의 으악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화까지 끊겨져 버렸어요. 저는 끊긴 전화를 붙잡고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하나 형수님도 놀란 눈을 하곤 제게 다가와 왜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전화가 잘못됐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제가 들었던 두 사람의 비명소리를 얘기할 수 없었고 다시 전화를 걸 뿐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응답이라곤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죠. 그 순간 얼마니 심장이 뛰고 손까지 벌벌 떨리는지 저는 그 자리에 섰고 상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저런 이상하게 생각한 형수님은 제 핸드폰을 빼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희 형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일시 뒤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를 찾는 연락을 받았고 저와 형수님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제 아내와 형의 모습. 형은 차가운 곳에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고 제 아내는 중환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말 그대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희 형은 사고가 난 후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고 아내는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었다고 했시오. 저는 그 모습의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어댔고 이건 꿈이라며 제 방을 때렸어요. 옆에 있던 형수님도 철을 붙잡고 오열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말해주는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제대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기억수같이 내린 깜깜한 날 반대편에서 오던 레미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저희 형과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정면으로 박았대요. 그러면서 차가 완전히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졌다고 했죠. 나중에 들은 사고 경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형은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한테는 너무 감당할 수 없던 사실이었고 아내마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딱 1달 후
저희 아내마저 세상을 퍼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메었던 게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아내를 보내준 것 같아 그게 아직까지도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장례식 날 밤에 형수님이 저를 쉬는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수님의 부름에 아무런 생각 없이 팔아 들어갔고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방님, 우리 딸 예림이랑 저 좀 서방님이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약속 하나만 해요. 나는 내 남편과 동생을 잃었고 서방님은 아내와 형을 잃었잖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부모가 되어줘요. 나는 후리 조카 딸들의 이모이자 엄마가 되어 줄 테니까 서방님은 우리 딸한테 작은 아빠, 이자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애들들이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잘 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서방님이 우리 남편 대신 혼주석에서 아빠 노릇 좀 해주고 나도 우리 조카들 시집하면 내 동생 대신 내가 엄마 노릇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애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요. 살면서 저랑 서방님이랑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생겨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 때는 그때만큼은 애들을 위해서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좀 해줘요 우리.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덜 힘들어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형수님 손을 더 꼭 잡은 채 고맙다고 나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며 꺽꺽거리고 울었어요. 내가 우리 형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카한테 아빠 노릇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형수님 또한 제 아내를 대신해 저희 딸들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형수님과 함께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걱정하는 일 없게 우리 말들 잘 챙기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눈 감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희 아내와 형은 같은 납골당에 안치가 되었는요. 아내나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같이 보고 오곤 해요. 아내랑 형 둘 다 거리선 아프지 말고 고통 없이 휠휠 날아다녔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내가 간지 3년이나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제 걸에 아내가 있는 것만 같아요. 저한테 잡시리를 할 것만 같고 저에게 마늘 먹으라고 할 것만 같죠. 근데 평생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형수님의 약속대로 형의 조카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조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조카와 조카 남자친구를 불러 밥도 사주곤 한죠. 조카 남자친구를 아주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형수님 또한 저희 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미용실을 갈 때도 있고 쇼핑을 갈 때도 있는데 저희 애들 엄마가 애들이랑 같이 했었던 걸 폭 똑같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엔 저희 둘째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모를 보면 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요. 엄마랑 이모랑 쌍둥이다 보니까 이모를 보면 마치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죠. 제가 형수님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니 형수님은 되려 좋아하시며 제가 그렇게라도 우리 조카 딸들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덕분에 저희 딸들이나 조카딸이 이별의 아픔을 더 빨리 치유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를 일찍 여의 아이들 치고는 표정이 정말 밝고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형수님이 정말 큰 혹을 하신 것 같아요. 어서면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과 형을 잃었다는 슬픔으로 형수님과 더 멀어질 뻔했었는데 이런 제안을 제게 해주셔서 더욱더 가족이 굳세진 느낌이 들었죠. 형수님이 저보다 나이는 3살이나 어리지만 생각하는 저보다 더 어른 같았어요.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제 이런 속사정 그리고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아요. 제 변변찮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저처럼